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2024학년도 10월 모의고사 고3 수학영역 시험지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다들 일단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로 드디어 수능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제가 이 해설 강의 올리기 바로 직전에 이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온라인 학원 수강생들의 수강 후기를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이 미설 정리해야죠. 이 4는 2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나누고 있는 거니까. 즉 2의 3분의 5가 미시 되는 거고 여기에 5분의 6제곱 이렇게 치고 얘 치시면 2의 제곱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함수 fx에 대한 얘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f의 1의 값이 마이너스 5죠. 즉, 얘 대신에 마이너스 f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말이 f'1이 됩니다. 따라서 미분하고 1 넣어주시면 미분한 거의 개수의 합이죠. 즉 마이너스 5,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세타가 4사분면의 각이죠. 즉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그때 얘일 때 이 값을 구하래. 그럼 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인 거니까 우리는 사인 값도 알고 있잖아요. 전부 다 사인으로 바꿔줍시다.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1-5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루트 씌우시면 사인은 뿔만데 4사분면 각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이렇게 들어오겠다. 따라서 얘 유리화해서 일단 써주면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까지. 즉 여기 밑에 있는 거는 5분의 1이잖아요. 위아래 5 곱하시면 마이너스 2 루트 5.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적분 구간이 똑같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얘는 3x의 제곱 그리고 얘는 죽는 거고 플러스 4dx 즉 x의 세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니까 1하고 2 넣어주시면 8 더하기 8인 거니까 16 빼기 5를 빼주시면 11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럼 일단은 1의 좌극한 우극한 살피면 되겠죠. 1 넣어주세요. 1-a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여기다가 1 넣으시면 1이야. 얘 넘어가죠. 그러면 4가 되겠죠. 따라서 1-a가 2 또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도 2 또는 마이너스 2겠죠. 그럼 이제 a는 양변에 이제 1 다 더해주시면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서 더해주시면 2.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6번 문제를 볼게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처음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얘랑 얘가 주어져 있을 때 S3를 구하래요. 그럼 S3는 A1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3인 건데 우리는 A3가 10인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단은 12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초항과 둘째 항 이거 두 개의 합입니다. 그럼 이제 얘를 갖다 풀어 써줘야겠죠. 얘는 4에다가 A의 3 더하기 A의 4 이렇게 될 거고 얘는 A의 5 더하기 A의 6 이렇게 되겠죠. 즉 우리는 여기에다가 R 제곱을 곱해야 얘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R 제곱 두 번 간 거니까 따라서 R의 값은 2가 된다는 거 알겠지. 이렇게 해서 공비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너가 12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너는 그러면 24가 되겠네. 즉 36이거든요. A3 더하기 A의 4가 36. 근데 내가 필요한 게 지금 A1 더하기 A의 2인 거잖아요. 따라서 R 제곱 곱해서 된 거니까 즉 4를 곱해서 된 거니까 원래는 9였겠지. 그래서 9 더하기 12는 21.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7번 문제를 볼게요. 상수 K에 대하여 함수 fx의 극소값 극대값 구하래. 그러니까 극극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분할게요.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리고 3에 x 빼기 3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즉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마이너스 1과 3에서 근을 갖는 2차 함수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럼 뿔마 뿌인 거고 극소값 준 거니까 3 넣은 값을 준 거네 f에다가.
즉 f의 3은 27 빼기 27 빼기 27 플러스 k, 얘가 마이너스 17이죠. 얘 주거. 즉 따라서 이 k의 값은 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는 k의 값을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극대값 구하라고.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겠네.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10 이렇게. 즉 얘 치면 9 2 18 얘까지 하면 15까지.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이 8번 문제를 볼게요. 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0, x는 1로 둘러싸인 분 넓이를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2등분을 할 때에 상수 m의 값을 구하래. 자, 일단은 얘 그래프를 대충 그려주면 0,1을 꼭지점으로 갖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있는데 이 면적을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2등분한대요. 그러니까 얘 면적이 지금 몇이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1 dx 이거 해주면 적분한 거의 개수의 합인 거니까 3분의 4가 만들어지겠죠. 즉 여기서 어떤 이렇게 직선을 그어봤을 때 여기 면적이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2등분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현재 1,2인 거잖아. 일로 보면은 이 높이가 그러니까 2네. 그럼 여기 가로 x의 길이, 여기 밑변의 길이를 x라고 놔. 그럼 이제 얘 이렇게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2, 얘가 3분의 2가 돼야 돼요. 즉 x의 값은 3분의 2겠다. 따라서 여기 지금 x의 절편은 3분의 1이 됩니다. 여기 이 길이 1이고 여기 3분의 1인 거니까 이 길이는 3분의 2가 되겠죠. 즉 기울기 구하라고 한 거니까 3분의 1,0하고 1,2의 기울기, 즉 x좌표가 3분의 2가 커지는 동안 y는 2가 커지네요. 약분하시면 m의 값은 3.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9번 문제를 볼게요. 접혀평면 위에 두 점이 있다. 이때 선분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래. 어쨌든 외분점을 좀 찾아야겠네요. 얘는 근데 2분의 3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2분의 3이야.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3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외분 공식 쓰시면 비율 쓰시고 x좌표 쓰시고 4하고 2분의 3 이렇게 곱한 다음 뺄게요. 2분의 9 마이너스 4 이걸 해준 다음에 3 빼기 1로 나눠주면은 이게 x좌표가 되겠지. 외분점. 그리고 3대 1 써주시고 비율 로그 3의 a 1 마이너스 로그 3의 2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하면 빼. 이렇게 곱하면 3 마이너스 3 로그 3의 2 빼기 로그 3의 a, 얘를 3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지금 4배 하면 y가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즉 요게 계산하면 2인 건데 여기다가 4를 곱해. 그러면 이 위에는 현재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 이게 4분의 1이죠. 4분의 1에 4 곱하면 1. 그러니까 얘 값 자체가 1이 돼야 돼. 그 말인즉슨 얘는 2분의 이거인 거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지금 이 값이 2가 돼야 된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1 이렇게 될 거고 얘네들 쩔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로그 3의 2 여기는 3 곱하기 더하기 로그 3의 a가 됩니다. 즉 얘는요 로그 3의 8 얘까지 만나면 이렇게 1. 그럼 얘가 이제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8분의 3이다.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최고치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모든 실수에 만족한대. 자, 그때 g가 x가 그래서 연속이고 3이 근일 때 f4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얘 1 한번 넣어보시면 0 되는 거니까 f의 1의 값이 우선 0이라는 걸 얻어요. 그리고 gx라는 거는 x-1로 나누시면 여기에 절대값 fx 이렇게 들어오겠지. 얘는 대신에 x가 1이 아닐 때입니다. 근데 x가 1일 때는 그러면 g1이라는 어떤 값을 갖겠죠. 그리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극한 씁시다. 리미트 극한 얘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정의를 쓰는 거예요.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얘가 바로 g1이다. 그럼 어쨌든 여기서도 아까 0분의 0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하려면 0분의 0꼴 돼야 되니까 f1이 0이라는 거 알고 있고 1에서 현재 근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fx가 만약에 3차 함수인데 여기 1인 포인트에서 이렇게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지나가면 x가 1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즉 우극한 좌극한을 나눠서 풀 때에 여기 부호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라면 x 마이너스 1에 그냥 fx 그대로 나올 거고, 그리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라면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빼기 f1 여기도 뭐 그럼 플러스 f1 할게요. 어차피 f1은 0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 말뜻 자체가 f'1이고 얘 말뜻은 마이너스 f'1인 거죠. 근데 지금 얘네들이 같으려면 f'1이 0일 수밖에 없겠다. 즉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라 3차 함수가 1에서 중근을 가졌구나 라는 정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fx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할 수가 있네.
x-1의 제곱 최고 치환계수 1이고 나머지 한 근은 몰라. 그 다음에 g3이 0이라는 말을 통해서 여기다가 3 넣어주시면 자, 이 g3은 절대값 f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0인 거니까 한 근이 3이었다라는 것도 밝힐 수가 있네요. 그래서 4 한번 넣어주시면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1인 거니까 9.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 a, bn에 대하여 자, 얘네들을 만족하고 A의 7이 27, B7은 24 이하 얘 초항끼리의 차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얘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A6-A의 5는 자, 얘로 넘어가자. B7-B5. 그러면 지금 AN과 BN의 공차를 각각 D1, D2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 D1은 ED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로 넘어가면 A의 5랑 B5랑 같은 거고 A의 6이랑 B7이랑 같다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좀 해줄게요. 자, A의 1 이렇게 있고 여기 A의 7 이렇게 있고 여기 A의 6, A의 5가 있을 때 얘 값이 27이라고 정확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B1과 B7 이렇게 있을 때 B6, B5 이렇게 할 건데 얘는 24 이하인 거고 우리 문제에서 A의 5의 값과 B5의 값은 서로 같다. 그리고 A의 6의 값과 B7의 값은 서로 같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D1 얘네들의 공차가 D1이잖아요. 그러니까 D1이 0이거나 D1이 양수거나 D1이 음수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자, D1이 만약에 0이면 이 모든 항이 27이죠. 그러니까 모든 항이 27이면 벌써 모순이야. 그러면 이제 얘랑 같아야 되는데 얘 24 이하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0이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애초에 음수여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항이 줄어드는 거니까 점점 이 전항은 얘보다 커야겠지. 막 31 이런 식으로 커야겠지. 근데 얘가 크면 얘는 24 이하인데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거니까 음수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D1은 무조건 양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힌트가 여기 있는 거지. 모든 항이 자연수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커지긴 커지는데 이 공차가 너무 크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6D1 차이만큼 나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너무 커버리면은 얘가 음수값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얘가 음수여서 너무 커지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항이 자연수인 두 등차수니까 얘 보세요. 이 D1이 지금 0보다 큰데 2가 곱해져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도 지금 양수인 건 알겠는데 D1은 무조건 짝수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얘가 짝수가 아니라 이게 홀수면 이게 만약에 3 이런 거면 D2가 2분의 3이잖아. 그럼 얘가 2분의 3이면 모든 항이 자연수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D1은 짝수구나. 그러니까 너가 이제 2거나 뭐 4거나 6이거나 8이거나 이런 거야. 그런데 너무 차이 나면 안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게 6이면 공차가 36만큼 차이가 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여기 27만큼 줄어들고 36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36 이렇게 36에서 얘를 빼버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36 더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된다. 모든 항이 자연스러운 말이 모순이야. 야, 넌 아니구나. 그럼 4면은 24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얘는 24 줄어들면 몇이죠 이게? 이게 그러면 3이 되겠지. 그리고 공차가 만약에 2면은 12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1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그럼 비교를 해보면 얘 만약 공차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럼 25 얘는 그럼 23 이런 식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제 2면은 D2는 1인 거니까 너가 23이야? 그럼 너가 24, 2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해. 얘랑 같게 세팅을 한 다음에 공차 1로 해보면 얘가 24 이하의 모순이 발생해. 그러니까 얘가 2도 아닌 거예요. 그럼 찾았지. 얘였다는 것을 찾은 거지. D1은 4야. 그러니까 4 줄어들면 23, 4 줄어들면 얘는 19. 그럼 얘는 이제 19고 얘가 이제 4기 때문에 D2는 2예요. 그럼 2씩 커지면 이렇게 다 모든 조건이 들어오지. 얘랑 똑같고 24 안쪽으로 들어오고 같고 다 평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3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4면은 24 차이가 나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그러면 2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6D2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얘가 2니까 12만큼 줄어들어요. 그럼 얘 11이야. 따라서 여기서 이걸 빼면은 8이다.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시각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 출발이래. 자, 이런 속도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자, 출발한 후에 PQ가 한 번만 만나도록 하는 양수 A에 대하여 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 접근할게요. x1t가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의 t 제곱
그리고 처음 위치가 원점 출발이니까 적분상수 없죠.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했을 때 t가 0보다 큰 쪽에서 한 번만 만나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이쪽으로 다 넘어옵시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의 t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 플러스 t가 0이다. 그럼 양변에 우리가 t로 하나 치시면 얘는 제곱이 될 거고 얘 떼지고 이게 지금 1이 되겠지. 그럼 이제 양변에 2 곱하면서 정리합시다. 2t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t 그리고 플러스 2는 0인 것까지. 근데 지금 얘가 우리가 이 t가 무조건 한 개만 나와야 돼요. 양수 쪽에서. 그러니까 t가 양수 쪽에서 한 개만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랑 똑같아져야 되는 거지. 자, 왜냐면 일단 얘 근과 계수를 쓰시면 이 t의 값이 무조건 부호 같은 거예요. 부호 같은 쪽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근계수를 써주시면 양수기 때문에 두근의 곱이 만약에 이 t값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음수 쪽으로 생기면 말이 안 돼. 이게 0 되는 포인트가 없는 거지 그러면. 그렇다고 이 양수인 쪽에서 이렇게 만날 수는 없는 거지. 얘는 0, 이제 2를 지나니까 이렇게 만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접하는 이런 순간이었다. 여기 이렇게 준 건.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즉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은 0. 여기 넘어가면은 는 16. 따라서 a 플러스 1 얘가 뿔마사인데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의 값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양수 3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v1t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t-1 그럼 0하고 1에서 근을 갖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모양이 나와요. 그럼 나는 여기 0부터 1까지 이 면적 구하는 공식은 6분의 최고치 한계수 3에다가 111 따라서 여기 면적이 2분의 1이라서 이동거리가 2분의 1이야. 그리고 1부터 3까지 여기 파트 있죠. 여기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구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줘서 정답을 내야겠지. 그러니까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얘 어째 반대 방향을 할 거니까 이 부호 양수로 처리할게요. 그러니까 3t의 제곱 마이너스 3t 이렇게 해서 dt까지 이걸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의 제곱 해주시고 1하고 3 그럼 3넣자 27 마이너스 2분의 27에서 빼기 1 한번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따라서 얘의 2분의 27 플러스 2분의 1 2분의 28 14가 됩니다. 여기 면적이 14예요. 그럼 얘랑 더해주시면 2분의 28인 거니까 2분의 29다. 그래서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하여 A, B의 길이가 4 이렇게 나와 있고 BC의 길이는 2 루트 30 그리고 CD의 길이는 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각도를 내가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코사인 값이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이때 두 선분 AC, BD의 교점을 E라고 할 때에 선분 AE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이거를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 현에 대해서 여기다가 쏜 게 알파면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베타인데 이 AD, 이 현에 대해서 여기다 쏜 게 베타니까 이렇게 쏘면은 여기도 베타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면 여기는 파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뺀 거야. 여기는 우리 외곽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 각도랑 이 각도가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니까 알파 베타 얘랑 얘는 닮음인 삼각형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알파 베타 각도 있는 쪽이 이 4고 얘는 지금 8인 거니까 1대2 닮음이 되겠구나. 그럼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걸 세팅하면 여길 내가 A라고 하면 알파랑 요거 각도 있는 쪽 여기가 2A가 되겠죠. 1대2 닮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라고 놓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는 2B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나는 여기 삼각형 얘랑 이 각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일단 EBC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줄게요. 이거 제곱하면은 120은 B의 제곱 더하기 4B의 제곱 마이너스 2B 그리고 코사인 끼인각까지 둔각인 거니까 마이너스 12분의 5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니까 여기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2는 4니까 얘랑 치시면 3 남고 얘네들이 만나면 5B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5B의 제곱 더하기 3분의 5B의 제곱 이게 120인 거죠. 그 양면 우리가 5로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얘는 24 이렇게 될 거고 얘네 정리하면 3분의 4B 제곱이다.
양변에 4분의 3 곱하시면 이렇게 6, 즉 18. b의 제곱이 18이라서 얘가 3 루트 2가 된다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는 3 루트 2다. 그럼 우리는 이번에 이 삼각형에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쓰면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우리는 a를 찾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16이라는 거는 얘 제곱하면 18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 3 루트 2, 그리고 a에다가 코사인 끼인 각. 근데 이번에는 이 파이에서 이걸 뺀 거니까 2사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예각이니까 12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그럼 얘는 a의 제곱, 얘는 2, 3은 6이니까 얘랑 치시면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2 a 플러스 2는 0이다. 그리고 요걸 봤을 때 우리가 딱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근해 공식을 씁시다. a라는 거는 2분의 2 곱하기 1분의 자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이거 제곱 즉 4분의 25 곱하기 2니까 2분의 25죠? 이거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8. 그럼 8은 2분의 16인 거니까 얘랑 만나면 2분의 9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루트 2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즉 2분의 8 루트 2, 2분의 8 루트 2인 거니까 우리는 4 루트 2가 되겠죠? 4 루트 2거나 또는 빼기면 여기서 이걸 빼시면 그냥 루트 2인 거잖아요. 2분의 루트 2 이렇게. 얘는 이제 2 루트 2였던 거니까 자 2분의 루트면 말이 안 되죠? 얘가 2분의 루트 2면 얘 봤을 때 2 루트 2랑 얘 중에서 2 루트 2 얘가 이제 정답이 되겠지. 자 근데 이제 2분의 루트 2가 왜 안 되냐면 얘 숫자를 봤을 때 자 이거 있죠? 이걸 한번 제곱해보세요. 그럼 2분의 1이야. 얘 제곱해보세요. 18. 얘 제곱해보세요. 16 이렇게. 그럼 애초에 자 이 제일 긴 거 있죠? 이거 얘를 봤을 때 얘네들 더해서 이걸 못 넘어. 그 말인즉슨 보세요. 요렇게 우리가 원래 직각일 때는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으로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 예각 삼각형일 때는 이 정삼각형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 6이라고 칩시다. 그럼 36은 36이니까 어떤 거 제일 긴 거가 이 나머지 거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 더 커야 돼. 근데 지금 얘네들을 바라봤을 때 얘를 만들어내려면 얘네 둘 더해도 잽도 안 되죠. 그리고 얘가 삼각형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2 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자,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다. 자, 얘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나는 이 미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4차 함수 fx에 대하여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그럼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f의 1의 값과 여기다가 1 넣은 거 f의 0 더하기 2의 값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 미분 계수는 f'1 이렇게 될 거고 얘 미분해서 우리가 1 넣으면 그냥 미분해서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g'1의 값이라고 그리고 얘네들이 g1의 값이라고 그 문제를 봤을 때 이 0,g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거든요. 그럼 0 넣어봐. 그럼 이제 1만 남죠. 따라서 이제 얘의 값이 1인 거예요. 아, g0의 값이 1인 거구나. 그럼 0 넣으시면 g0은 f0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f0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g'0이 2겠죠? 얘 기울기를 보고 그럼 우리가 얘는 미분해서 0 넣는 거예요. 얘 미분해서 0 넣으면 f'0이 2구나 이렇게. 그럼 나는 이 두 가지 정보 가지고서 얘네를 뽑아낸 거고 여기 관계식 보면은 얘 있죠. f0 이게 1이라며. 따라서 f의 1의 값은 3이구나. 그리고 얘의 값이 2라는 걸 통해서 f'1의 값도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차 함수라고 했잖아요. 나 개형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 그리고 여기 어떤 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에 0,1이 이렇게 있는데 fx를 우리가 지금 개형을 볼 때 0에서의 이 접선의 방정식 이거를 그릴 건데 얘가 0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1인데 기가 막히게 얘 숫자 보세요. 얘 1에서의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2고 1에서의 함수값 3이야? 여기 위에 있는 점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여기가 1,3이었다. 얘들 기울기도 기가 딱 2가 되는 거고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거지. 즉 나는 fx에서 이 직선을 빼주면 이 두 근 x의 제곱 x-1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차함수였던 문제죠. 이렇게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fx를 세팅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지금 g't가 2가 되라고 한 거니까 자, 이 g't 얘는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여기서 f't거나 f't-1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되는데 이게 언제 2가 되냐? 이게 언제 2가 되냐? 이 t의 값, 이 범위 자체가 이 안쪽에 들어오는 그 값들 한번 찾아보는 그런 이제 문제로 바뀌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얘를 좀 전개해 볼까요? 얘는 그럼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x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x 플러스 1까지.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해. f'x는 4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일단 처음에 미분한 게 t 넣어서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2t 이게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2 죽으면서 이거는 0이야. 그러면 여기서 t의 값이 0이거나 또는 2t로 나눠볼까요? 2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 2t, t11 마마 즉 t의 값이 2분의 1 또는 1까지. 그러니까 이 위쪽의 범위에 다 들어오죠. 여기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얘네들이 다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얘 미분해가지고 우리가 2가 되는 이 안에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 안에 있는 값이 0 또는 2분의 1 또는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이 새로운 이 t의 값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1 또는, 근데 1 안 들어와. 여기서 안 나와. 2분의 1 되려면 t가 2분의 3이면 되겠지. 이게 1이 되려면 t가 2면 되겠지. 그래서 이 범위가 여기는 이게 다 들어오는 거니까 즉 2분의 3이랑 2까지 해서 얘네들이 모든 실수 t가 되는 거니까 더해주시면 얘 더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1은 5 즉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5번 문제를 볼게요.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이거를 만족할 때에 A의 6이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6번째 항을 줬죠. 역추적할 거예요. A1 구할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음 항으로 갈 때에 얘 아니면 얘래요. 근데 n이 an의 약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거고 약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6, 이의 값이 지금 현재 2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a의 5를 구할 때에 이렇게 해서 이 위에 거에다 넣어볼게요. n에 5 넣어보면은 5가 a5의 약수면 5로 나누래. 그러면 이 다음 항으로 갈 때는 5를 곱하게 되는 거지. 이 n을 여기다 곱하는 거니까. 5 곱하면 얘는 1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맞죠? 5가 10의 약수인 거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쪼개져서 이 밑에 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다음 항이 2인 거니까 전 항은 3분의 1이어야 되거든요. 3분의 1이면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말의 모순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픽스인 거예요.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한 가지로. 그리고 A의 4. 네 번째 항을 관찰해 주면은 자, 이게 10 되려면 우리가 n자리에 4가 들어간 거니까 우리 4를 곱하면 40이죠? 그러니까 A의 4는 40인 거야. 아, 여기가 40 이렇게. 그러니까 4가 A4의 약수인 거 맞으니까 이 위에 껴를 따라간 거지. 아, 그러니까 이쪽 라인 애들은 무조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A의 3는 여기다 3을 곱하면 120. 그러니까 한마디로 3이 A3의 약수인 경우 맞는 거고 A의 2 여기다 2를 곱하면 240. A의 1을 여기다 1을 곱하는 거니까 그냥 240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제 핵심은 그럼 밑에 거가 되겠지. 밑에 거를 잘 따져주면은 얘가 10 이렇게 되려면 1 넘어와. 그럼 9겠죠? 그럼 전항은 3이었어야 돼. 이게 맞는지 봅시다. 자, 우리가 n자리에 4 넣어보세요. 4가 A4의 약수가 아니에요? 4가 3의 약수가 아니에요? 맞잖아. 그러니까 밑에 걸 따른 거에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이면 또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질 건데 자, 여기 포인트에서 두 갈래로 나눠질 건데 얘가 3을 곱해주면은 그 다음 항은 9가 될 거고 그리고 얘가 여기가 3이면 그 전항은 3분의 2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란 말에 모순이죠? 그러니까 더 없어.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면 18 이렇게 되겠지. 위에 걸 따르면. 그리고 여기 밑에 거에서는 3분의 8이니까 말이 안 돼.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 다음 항은 1 곱하는 거니까 18에 얘는 18이면 3분의 17? 걔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결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얘는 얘가 이 위쪽 라인 말고 이번에 아래쪽 따라오는 거. 얘가 40이라면 이 전항은 13이면 되겠네 그러면. 얘 40이면 1 넘으면 39니까 3 나누면 13. 그럼 이 13이라는 거는 보세요. 자, 여기다가 n자리에 3 넣어봐. 3이 A3 즉 13의 약수가 아닌 거 맞으니까 밑에 걸 따른 거 맞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13이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냐면 이 다음으로 갈 때 위에 걸 뻗어나가면 26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26이 되겠지만 밑에 걸 따르면 얘가 13이면 1 넘어와 12 그럼 전항이 4였어야 돼. 근데 만약에 전항이 4였다면 넣어볼게요. 여기 2 넣어봐. 2가 A의 2의 약수가 아닌 경우래. 그럼 2가 A, 2는 4니까 4의 약수가 아니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2가 4의 약수가 아닌 경우에만 밑에 걸 따라야 되는데 지금은 맞는데 밑에 걸 따라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26이면 1 넘으면 전항이 3분의 25였어야 되는데 걔는 검열할 필요도 없다.
즉 A1은 이거 3개인 거니까 얘 266, 얘 284,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1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를 구하래. 얘는 3의 마이너스 x, 27은 3의 세제곱이죠? 3x 마이너스 24, 즉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4x가 24여야 된다. x의 값은 6이 정답이 됩니다. 네, 17번 문제를 볼게요. fx에 대하여 f'2를 구하래. 즉 우리는 f'x 곱미분 들어갈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3, 뒤에 있는 거를 요렇게 이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있는 거는 가만히 써주시고, 뒤에 있는 걸 미분 2x 마이너스 1까지. 즉 f'2의 값을 구하려고 2 넣어주시면 얘는 7, 그리고 2는 4, 2인 거니까 4만 남죠? 플러스 2 넣으시면 4 더하기 6인 거니까 10에다가 3 이렇게. 즉 28 더하기 30이라고 해서 5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18번 문제를 볼게요. 수열 AN과 상수 C에 대하여 얘랑 얘를 만족할 때 이 값을 구하래.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값을 내가 라지 A라고 하면 얘는 CA는 16 이렇게 될 거고, 얘는 A 더하기 9C가 24 이렇게 되겠죠? 이 C가 9개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라지 A를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C를 제거합시다. 자, C 대신에 A분의 16 얘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럼 A 더하기 9 곱하기 A분의 16 얘가 24인 거잖아요. 즉 이거 양변에 A 곱해서로 넘겨. A의 제곱 마이너스 24A 더하기 9 곱하기 16은 0이다. 근데 9 곱하기 16은 3 곱하기 4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12의 제곱이야. 144죠. 12의 제곱.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네. A-12의 제곱은 0. 따라서 A의 값은 1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9번 문제를 볼게요. 자,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fx가 0이고 얘 지금 근 얘기하는 거죠. x의 값이 근이에요. 그리고 이 범위는 요만큼만 보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이 2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fx가 5분의 2이고, 자, 이 범위 안쪽에 있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이 4분의 3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저 일단 얘 fx를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관찰할게요. 그럼 일단 먼저 주기를 구해주면 얘 2파이 있죠. 2파이를 x의 개수인 얘로 나눠줄게요. a 값이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절대값 안 씌우고 나누면 a분의 2가 주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a분의 1 이러고 있는 거니까 주기를 보지 말고 반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y축 세팅해 주시고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원래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가 a분의 1이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들어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근데 지금 얘를 갖다가 b만큼 더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래. 그러면 b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b가 양수라고 칩시다. 위로 확 올라간 거예요. 엄청 올라간 거야. 그럼 x축이 예를 들어서 이쯤에 있으면 실근이 없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즉 마이너스 a분의 1에서부터 a분의 1까지 이 범위 내에서 실근의 합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x축이 한 이쯤 있다고 칠게요. 위로 올라가가지고 b가 양수여서. 그러면 이 근이 여기랑 여기죠. 그럼 두 근의 합이 음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두 근의 합이 지금 2분의 1이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b의 값이 양수면 모순이 발생해. 원래 가만히 있을 때는 여기였는데 b가 양수면 얘는 이 초록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위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간 모양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이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이 2분의 1인 거에 모순이야. 그러니까 b는 무조건 음수가 돼야 돼. 이런 감성을 띄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 이제 얘 더하기 얘를 했을 때 이게 x축이어야 얘 더하기 얘가 2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 대칭축 여기는 4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대칭축이 이렇게 해서 얘 더하기 얘는 이거의 2배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의 값은 2분의 1이겠지. 얘 이 원점과 여기와 원래 원점이었던 얘랑 중점인 거니까 x좌표가 0인 포인트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인 거니까 a가 인 건 찾았어. a야 너 2구나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리고 b의 값은 음수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밑으로 내려간 거지. 근데 이제 밑에 거 봅시다. 이거를 풀어낼 건데 이 범위 안에서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이 4분의 3이야. 그럼 5분의 2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fx 그린 거 아니에요. fx 아직 안 그렸고 뒤집어 올려야 돼. 그러면 얘가 요만큼 이제 뭐 올라오고 얘도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얘도 여기까지 온 다음에 꺾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에 이 근 두 개, 여기랑 여기 근 두 개의 합이 얘 2배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가족권에서.
그럼 나 조건을 보시면 5분의 2가 어디여야 되냐면, 자 해볼게요. 여기라고 칩시다. 5분의 2가. 얘가 y는 5분의 2야. 그래 버리면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이 둘 다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좀 내려올까? 이러면 0이 되는 거지. 그럼 좀 더 내려올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랑 여기에서 만나면서 얘 2배니까 얘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좀 더 내려와. 여기까지 기가 막히게 이 그림에서 여기가 딱 이렇게 되는 그 특수 포인트일 때 여기를 지날 때 얘 더하기 얘는 이 가운데 거 2배니까 2분의 1 그리고 얘는 4분의 1까지 해서 4분의 3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즉 올라오는 정도도 얘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너무 많이 올라온다고 쳐볼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뭐 5분의 2면은 얘 더해서 0이고 이건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더 올라와 볼까? 이렇게. 그러면 5분의 2가 뭐 이런 식으로 있든가 어디 있든 간에 자,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해가지고 이거 2배 할 건데 그럼 4분의 3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라고 해도 얘랑 이런 거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딱 이 순간 이 4분의 3이라는 이 숫자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라는 요 감성이 들어있었던 숫자라는 거지. 즉 여기 요 점이 4분의 1, 5분의 2였던 거구나. 원래 있던 얘 절대값 안 씌운 식이죠, 얘는. 그러니까 y는 sin 2파이 x 플러스 b는 이 점을 지나는 거예요. 4분의 1 넣어주시면 sin 2분의 파이는 1이야, 1. 그래서 1 더하기 b가 5분의 2.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넣어주시면 2 빼기 5분의 3은 5분의 7인 거잖아요. 여기다 60 곱해. 이렇게 12. 12 곱하기 7은 8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얘를 만족할 때 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걔네들의 차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일단은 얘는 양변을 우리가 위끝 아래끝 맞춰주려면 3 한번 넣어주세요. 그럼 f의 3은 0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이제 이거 미분을 해야 되는데 얘 그냥 미분, 뭐 미적분 선택자들은 합성함수 미분하면 되고 확통 선택자들은 얘를 곱하기로 바꾸세요. 이렇게. 그래서 곱미분으로 가주면 되겠지. 그래서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뒤에 걸 쓰시고 더하기, 앞에 건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f의 f'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써주면 이 fx, f'x는 자, 2배에다가 x제곱 더하기 2x, fx 이렇게. 즉 우리는 이 장면에서 첫 번째 fx가 0이거나 또는 두 번째 0이 아니면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나눠주시면 f'x가 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2랑 0인 순간에서 2차 함수 근을 갖는 2차 함수의 개형이고 뿔마뿌 요렇게. 그럼 이제 요 순간에서 극대 그리고 요 순간에서 원래 극소 이렇게 되겠지. 얘를 갖다가 적분을 해주면 그래서 요렇게 극대 극소 요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fx를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함수를 그대로 따라가도 되고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얘를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그냥 요런 함수가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0이야. 그럼 요런 식으로 나눠봤을 때 2대 1 내분점인 거니까 여기가 1인 거예요. 그리고 f3이 0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 여기 3이 되는 그 포인트에서 x축이 이렇게 있겠지. 2, 3에서 사실은 저기 있어.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엄청 높게 있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렇게 또 끊어볼까? 여기는 1대 2 내분점이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0까지 요 포인트까지 적분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x축이 지금 여기인 상황 속에서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여기 면적 있죠? 여기 면적에다가 음수를 붙여주면은 그게 바로 이 정적분 값이 하나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케이스 2번을 볼게요. 케이스 2번은요 이 모양의 일부와 그리고 y는 0의 일부를 합쳐가지고 fx를 생기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지금 0인 상황인데 여기에 만약에 x축이 있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포인트가 지금 1이었었지. 2대 1 내분점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해서 1, 2, 3 이렇게 여기를 무조건 지납니다. 지금 fx는 여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미분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에서 이 특수 조건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계속 여기서 0으로 채택이 되다가 여기까지는 계속 0으로 채택이 돼야지.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냥 y는 0이었던 거고 얘만 그냥 다 따라가면, 근데 두 개를 섞으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쭉 가는 게 fx여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럼 문제에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 면적을 봐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이 정적분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우리가 있을 때 3차 함수가 다시 한번 요런 식으로 있을 때에 여기가 지금 0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x축이 요런 식으로 있어서 1, 2, 3, 이 장면을 볼게요. 근데 여기서 여기는 무조건 지나줘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이런 함수가 와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채택이 여기서는 이 모양을 가지고 여기서는 미분계수가 0이 되게끔 y는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적분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바로 여기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극단적인 케이스들을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2, 여기가 0, 여기가 그러니까 현재 1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인데 그러면 3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가 x축이고 3이 그럼 한 이점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럼 여기를 지나게끔 해서 y는 0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려주면 이렇게 이제 왔을 때 미분 가능하게 함수를 갈아탈 수가 없잖아. 얘 아니면 0으로서 가야 되는데 함수를 미분 가능하게 갈아타기가 안 되니까 이런 그래프는 안 된다. 자, 따라서 이 중에서 제일 큰 애는 얘죠. 얘가 맥스가 될 거고 제일 작은 애는 여기 x축이니까 이게 미니멈이 되겠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우리가 라지 a라고 할게요. 이 면적을 라지 b라고 할게요. 면적을. 그러니까 얘는 a 플러스 b를 구하라 소리네. 면적이니까 이건 양수고 이 지금 b도 양수인데 이 정적분값은 음수인 거니까 그럼 여기 면적을 여기다 갖다 끼면은 a, b가 될 거고 이걸 구하라고 한 거니까 이 네모 박스의 면적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인 거고 요 포인트 이 함수에서 이 0을 넣어서 여기를 찾아주면 되겠다. 따라서 이 적분해 주시면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c인 건데 3 넣어서 0 나와야 되니까 3 넣어주시면 9 더하기 9 더하기 c니까 이 c가 마이너스 18이다. 따라서 얘도 0 넣으면은 이 길이가 플러스 18이 되겠죠. 함수값이 마이너스 18이니까. 따라서 얘랑 곱해주시면 5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1번 문제를 볼게요.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는 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함수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조건에 보시면 함수 gt의 치역은 0, 1, 1이에요. 나조건에 보시면 이 실근의 개수,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는 자연수 t의 개수가 6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 fx의 개형을 추론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자연수 ab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기는 좀 힘든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그리기 힘들 때는 우리가 뭘 파악해야 된다? 개형을 파악해서 추론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얘는요 a를 무시하고 원래 생각을 해보면 요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가 원래 3이 이렇게 있죠. x는 3. 그때 얘는 여기 파트 이렇게랑 이렇게 생긴 애예요. 근데 우리는 위로 a만큼 자연수니까 올라가야 되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올라오게 될 건데 문제는 내가 x가 2보다 작은 쪽만 그리래. 그러니까 3이 여기 있기 때문에 2는 한 이쯤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빵꾸 뚫리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약간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이 여기 a가 위로 a만큼 올라왔으니까 원래는 x축이 점근선이었는데 여기 y는 a가 점근선이 돼주면서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줘야 된다. 즉 여기다가 y축과 x축을 세팅을 해주시고 여기 포인트에서 2를 잡아주신 다음에 a는 지금 어디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요렇게 잡아줘. 점근선 잡아줘야 되고 여기 포인트 왼쪽만 그려줘야 되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따라서 대충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이제 오다가 여기서 끝나는 이런 느낌이다. 그럼 원래 2 넣으면 몇 나와? 여기다 2 한번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의 값이 자연수인데 만약에 1, 2, 3 이런 거면 좀 밑에 있는 거고 4면은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5 이상이면은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지. 이러한 느낌이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일단 b만큼 내리기 전에 얘는 원래 로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로그의 그래프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은 y축, x축 이렇게 좀 그려놓고 여기가 1인 포인트에서 그리고 2인 포인트에서 봤을 때 2부터 그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원래 5를 지나 2,5를 지나게끔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얘를 b만큼 밑으로 내리려며. 그럼 얘가 지금 원래는 5였는데 내려오면은 요 포인트가 5-b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은. 근데 얘가 이게 아니라 엄청 많이 내려오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가 꺾이겠죠. 왜? 지금 절대값을 물어보고 있잖아. 근데 딱 봐도 이게 4점짜리가 무조건 꺾이는 포인트에서 뭔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느낌이? 근데 어쨌든 안 꺾인다고 생각했을 때랑 꺾이는 포인트랑 두 개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줍시다. 자, 일단은 안 꺾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b가 한 5나 4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쯤에 여기 있거나 해서 얘가 쫙 하고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a-4고 여기가 a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나게 해주려면 자 a-1 어쨌든 a가 지금 자연수니까 y는 a-1 그리고 a-2 이건 두 점에서 만나잖아. a-3 그리고 a-4인데 여기 안 와 지금. 여기 a-2, a-3 그 a-4는 여기 포함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럼 이렇게 보면은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자연수 t의 개수가 6이라고 했는데 꺾어 올라오는 포인트가 없으니까 얘가 이 상태에선 지금 만족이 안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이 그림상에서는. 자, 그럼 얘가 a의 값이 한 5, 6, 7 이런 거 말고 막 3, 2, 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럼 여기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겠지. 근데 a가 한 3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또 3밖에 안 돼가지고 y는 이게 이 두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y는 어떤 t를 그었을 때 우리가 3보다 작은 자연수들 2, 1 이런 거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아요. 나 조건에 만족을 할 수가 없다. 이 정근선이 a고 여기가 a-4라서 그 간격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출이 안 된다. 즉 꺾여 올라와라. 이런 포인트의 문제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일단 지울게요. 이 케이스는 꽝이야, 꽝.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상황에서 우리가 꺾여 올라오는 거를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그럼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왔다가 확 하고 올라가게 될 텐데 여기서 꺾어 올라와야 돼. 그럼 꺾어 올라오는데 이렇게 꺾여 올라와서 너무 많이 꺾어 올라오면 y는 t를 그었을 때 만난 점의 개수가 3개가 발생하지. 근데 가족권에서 지금 3개에서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팍 꺾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감성이죠.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얘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a 여기가 점근선이 여기가 y는 a거든요. y는 a가 있을 때 얘가 올라오는데 얘보다 이 낮은 쪽에 뭔가 이렇게 낮은 쪽에 이렇게 올라와라.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얘가 딱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연출이 된 거다. 그러면 여기서 a가 있으니까 만나려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그으면 a-1이죠.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잖아. 6개 나오게끔. 그럼 a-2, a-3까지는 이렇게 연출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a-4는 어차피 그어봤자 안 만나. 여기서 안 만나. 그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여기 원래 2를 넣으면 몇이 나오냐면 2 넣어보면 5-b인 거죠. 여기 5-b. 그럼 접어 올라간 거니까 여기는 b-5가 되는 거예요. 그럼 b-5가 요런 식으로 이제 그으면서 6개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이렇게. 그럼 얘가 3이 되려면 b의 값은 8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b의 값이 8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a의 값이 몇이든 무조건 3개에서 만나지. a의 값이 몇이든. 그럼 가장 작은 게 좋지 않겠어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얘랑 얘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때가 가장 작겠지. 이렇게 a의 값이 여기에 기가 막히게 지금 3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와서 여기 색칠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 버리면 여기가 딱 맞아떨어지지 3이. 그러니까 a의 값이 7일 때 이렇게. a의 값이 물론 10
이러면 이래도 여기는 6인 거니까 아까 포함 안 한 게 7, 8, 9 이렇게 세 개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A 값이 너무 커지죠. 이 최소값 구하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일 때 얘랑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질 때 최소일 거다. 따라서 더해주시면 1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이거라고 할 때 이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나 조건을 보시면 함수 gx가 이렇게 나와있죠. 특징이 x는 t에서 불연속인 실수 t의 개수가 1개래. 그리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t의 개수가 2개래요. 이때 이 값을 만족할 때 f6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fx 3차 함수죠. f6 구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3차 함수 구해야 된다. 얘를 이제 구하자. 그리고 이 gx의 특징을 우리가 요약해서 쓰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 gx는요 불연속인 그 지점이 한 개 있어야 됩니다. 가조건에서. 그리고 2번 나조건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두 점이라고 했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2점이야. 근데 불연속이면 애초에 미분 가능하지 않을 거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다? 연속이지만 그 점에서 미분 개수가 다른 거. 즉 1000점이면 된다는 거지. 1000점이 한 개.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g의 x의 특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를 이제 가만히 봤더니 얘는 되게 특이한 애야. 이런 승질을 갖고 있는 되게 이상한 애야. 근데 이 식을 봤더니 여기 fx랑 여기 fx랑 다 지금 들어있죠. 그럼 이건 어때? 여기서 다 fx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gx에서 fx를 빼면 이상한 애에서 좀 정상적인 미분 가능한 함수를 뺀 거니까 이 이상해지는 이 포인트는 여전히 이상하겠지. 그래서 얘는 여기를 x, 요거를 fx라고 바라보고 얘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얘는 fx가 0보다 작다. 이 두 가지로 쪼개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 성질 자체가 gx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얘는 gx-fx의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얘가 불연속이 한 개여야 되고 연속이지만 첨점이 한 개여야 되고. 자, 그러면 나는 이 3차 함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근을 걸고 넘어져야 되는 거고, 요렇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뭐 중근을 가질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세실근을 가지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야. 그러면 지금 애초에 fx가 음수인 쪽은 그대로 fx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애초에 불연속인 포인트가 한 개 있으라고 했고 연속인 포인트도 우리가 한 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생각을 해줍시다. 얘가 0보다 크냐 작냐로 하는 요렇게 부호가 바뀌는 그 순간들이 지금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 알파 넣어보자. 그래서 f 알파, 이 값은 함수값이 0이잖아요. 0은 이게 알파인 거 그냥. 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한마디로 따라서 알파가 0이면 연속인 거야. 요렇게. 근데 알파가 0이 아니면 그럼 불연속이겠지. 여기다 넣은 거랑 여기 넣은 게 다른 거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알파가 0이면 연속인 거고, 그럼 베타랑 감마는 0이 아니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0이 아니고 감마도 0이 아니겠죠. 그럼 불연속인 점이 한 개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즉 서로 다른 세실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자, 하나가 0인 거, 0인 근 하나와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서 요렇게 부호 변화가 두 번이 다 생기니까 어떻게 됐죠? 안 됐죠? 그럼 이런 건 어때? 요렇게 이제 있을 때에 중근인 거는 요렇게 극소가 중근일 수 있고 요렇게 극대가 중근일 수 있잖아요. 즉 여기가 0 이렇게 있고 여기도 0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 점 그리고 이 점 얘네가 알파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fx가 우리가 0보다 만약에 작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기다가 여기 빵꾸 뚫려야 돼요.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0보다 큰 쪽,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x래. 그럼 여기서는 y는 x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뭐 생겼을 거고, 여기서는 얘는 지금 음수잖아요. 원래 y는 x 이렇게 내려갈 텐데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겠지. y는 x 일부 요 함수값이 여기 이렇게 찍혀야지. 그리고 얘 그림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여기는 그냥 살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그냥 y는 x야. 그 y는 x를 그으면은 여기가 지금 원점인 거니까 y는 x를 이렇게 그어. 그러면은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그린 함수가 얘인데 얘가 첨점이 없네. 여기 보세요. 첨점이 없어. 얘 그냥 뚫고 여기 불연속점은 있는데 첨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여기 지금 불원속점 한 개 있고 여기서 첨점으로 이렇게 미분계수가 다르게 꺾여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놓고 얘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이제 내려올 거고 이쪽에서는 그럼 얘가 이제 0이라고 쳐. 우리가 연속인점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어떤 근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 원점이.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얘 불연속점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얘 알파 값을 찾아줘야 됩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fx는 x-알파의 제곱 그리고 x 이렇게 이제 근이 되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서 이거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얘 약분하면 1인 거니까 자, 이 안에 있는 값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음수 넣어도 되죠, 이렇게. 자, 따라서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얘가 두 가지로 나뉘어. 케이스 1, 케이스 2. 이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로 우린 첨점이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면 x의 x 플러스 1의 제곱일 거고 얘가 x 플러스 3의 제곱일 거고 요런 식으로 이제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이 0에서의 우미분계수가 1이니까 이 좌미분계수는 1이 되면 안 돼요. 여기다 미분해서 0 넣는 게 1이 되면 안 돼. 그럼 얘가 통 미분된 거다가 우리 0 넣어주시면 얘 미분계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야. 그럼 얘는 통 미분된 거에서 여기다 0 넣어주면 미분계수가 9 나오죠? 그러니까 얘였다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3이었다. 그래서 fx를 우리가 완벽하게 결정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6 넣어주시면 자 9의 제곱 81 6 68에 48. 자, 따라서 48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23번 문제를 볼게요. 자, 4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이제 4팩을 2팩, 2팩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24를 4로 나누는 거니까 6.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24번 문제를 볼게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얘를 만족할 때 PA의 값을 구하래. 그럼 나는 얘를 A라고 놓고 얘는 독립이니까 이렇게 찢어지죠? 그럼 난 PB를 B라고 놓을게요. 얘가 15분의 1이야. 그리고 얘는 1-A의 B 이게 지금 10분의 1이라는 말인 거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주시면 B, B가 쳐지면서 1-A분의 A는 15분의 10 즉 3분의 2죠. X자로 곱하면 3A는 2-2A 따라서 5A가 2인 거니까 A는 5분의 2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일단은 얘랑 이렇게 만날 거고 얘랑 이렇게 이제 만날 건데 얘는 1차니까 여기서 2차랑 만나야겠죠. 즉, 이 앞에 거 2개, 이 뒤에 거 3개 골라진 애랑 만나야 되니까 일단 2 곱하기 5C3의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 뒤에 있는 거는 플러스 5에다가 x세제곱의 개수 나와야 되니까 이 앞에 거 3개 골라줘야 되고 뒤에 거 2개 따라서 5C2의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즉 얘는 2 곱하기 10에다가 마이너스 1 얘는 5 곱하기 10에다가 그냥 1 따라서 마이너스 20, 50, 30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6번 문제를 볼게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다회용 컵 한 개의 무게는 우리가 이 무게를 x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x는 따른다. 평균은 m, 표준편차는 2분의 1 제곱 이렇게. 그때 n개를 추출한 표본 평균이 이거래요. 즉 우리는 x반은 따르죠. 얘는 m 그리고 2 루트 n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그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로 신뢰 구간 조사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때 얘를 구하래. 즉 우리가 67.41 이걸 만들어내려면 x바인 67.27에서 플러스 1.96 곱하기 얘 한 칸 2 루트 n분의 1 이게 이제 들어와 줘야 되고 이 a의 값을 구하려면 67.27에서 1.96에 2 루트 n분의 1 이걸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지. 따라서 얘 왼쪽 넘어가면 67.27 즉 0.14가 됩니다. 얘가 0.14예요. 아 그럼 여기서 0.14를 빼면은 a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빼주시면 31, 67.13 얘가 바로 a의 값이에요. 근데 나는 n도 찾고 있는 거니까 아 너가 0.14였구나. 그럼 나는 양변에 일단 2를 곱하면 얘는 0.28 양변에 100을 곱하고 루트 n까지 곱해주면은 196은 28 루트 n 그럼 얘랑 치면은 7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n의 값은 49야. 그래서 여기다가 n 49 두 개를 더해주시면 13에 6 1 1 1 116.13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7번 문제를 볼게요.
자,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각각의 공에는 1 또는 2 또는 3 중에서 하나의 숫자가 적혀 있다. 이 상자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확인을 한 2개의 수의 곱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이때 x가 이거 2개를 만족할 때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곱이 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x 이렇게 하고 x는 x. 자, 일단 1, 1 골라지면은 곱이 1이겠죠? 1, 2 곱하면 2가 될 거고 1, 3 곱하면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 2 이렇게 뽑을 수 있죠. 얘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그럼 이제 4가 될 수 있고 5는 안 되고 얘 곱하면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 3 골라지면은 9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x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애초에 얘는 최소 2개 이상 있다고 하는 것은 x가 4인 게 확률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곱이 4가 되려면 2가 2개 골라줘야지. 그러니까 총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 거니까 얘의 출처가 뭐냐면 7C2분의 얘는 7C2가 근데 21이죠. 그럼 얘가 1이 나와야 되니까 아 2C2여야겠구나. 바로 여기서 2개 골라줘야 되니까 얘가 그냥 바로 2개구나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죠. 02가 2라고 써있는 공이 2개 들어있다. 그리고 1이라고 써있는 공은 몇 개인지 몰라. 그럼 나는 x개라고 할게. 얘는 5-x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3이 써있는 거는 5-x개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지금 얘네들의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x가 2일 때의 확률, 얘를 a라고 하고 6일 때의 확률을 b라고 놓을게. 그러면 2a는 3b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우리가 a의 값을 한번 찾아줍시다. 그럼 2 곱하기 자 a의 값은요 곱해서 2가 돼야 되니까 이거 하나 골라줘야겠지. 즉 7C2분의 2C1 XC1 그러니까 2 곱하기 X 이렇게는 3 곱하기 B를 구하려면 6이 되려면 얘 하나 곱해줘야 돼요. 즉 7C2분의 2에다가 5-X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양변에 우리가 얘 떼고 여기서 2 이렇게 떼면은 전개하면 2x는 얘 전개하면 15-3x 5x가 15 따라서 x의 값은 3이겠다. 아 너가 3이구나. 너는 2구나 이렇게. 그럼 우리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3, 2 하니까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럼 3개 다 구하기 귀찮아. 그럼 나는 이것만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줄래. 6건으로 푼다 이거지. 즉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선 얘가 아까 b였잖아요. 요렇게. 근데 x의 값이 지금 3이었던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1을 21로 나눠 21분의 4가 된다. 너가 21분의 4구나. 그럼 이제 9를 만들어 내려면 얘는 7C2분의 여기서 2개 고르는 거니까 2C2 즉 21분의 1이 되겠죠. 여기까지 합이 21분의 6인 거니까 얘네들 더하면 1에서 이거 빼주면 21분의 15 3으로 약분하면 7분의 5 이렇게 돼서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8번 문제를 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y와 x의 확률 밀도 함수 fx, y의 확률 밀도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 값을 얘를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가조건에 보시면 얘네들의 분산이 지금 둘 다 1로 똑같다라는 말은 표준 편차, x의 표준 편차랑 y의 표준 편차도 다 1이라는 말인 거죠. 따라서 이 공률, 이 f랑 g의 이 공률의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나조건에 보시면 어떤 양수 k에 대하여 직선 y는 k가 두 함수 fx, gx랑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의 집합은 1, 2, 3, 4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어떤 양수 하나에 대하여. 즉 나는 fx랑 gx를 한번 그려주면 자 요런 식으로 얘가 fx인지 gx인지 현재는 모르고 얘랑 얘는 이렇게 평행이동 관계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지. 그리고 어떤 양수 k를 그었을 때 얘네가 1, 2, 3, 4에서 이제 만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가 y는 k 이렇게 그어봤을 때 얘가 한 이쯤 되는 이 포인트에서 이 간격이 일정하게 1, 2, 3, 4가 되는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2인 거고 여기는 3, 여기는 4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가정을 해볼까? 얘가 x분포, 얘가 y분포라고 해볼게. 그럼 이제 다조건에 보시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얘를 우리 그래프에 표현을 해주면 요렇게 해서 여기 면적이 되겠죠. 여기 면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 y는 지금 여기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되게 작아요.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큰 거에서 이걸 뺀 게 0.5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관찰해 볼까? 여기는 몇이죠? 얘는 대칭축이 3.5예요 3.5부터 우리는 이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1.5칸 떨어져 있는 겁니다.
1.5칸 바깥쪽, 즉 여기에 분홍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의 면적은요 0.0668 이렇게 되는 거예요. 0.5에서 이걸 빼줘야지. 그리고 얘 x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가운데가 1.5잖아요. 1.5. 1.5부터 여기 2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0.5칸 차이가 나야 되니까 0.1915야. 그럼 이 초록색 면적 전체는 0.5에다가 얘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0.691호야. 거기서 빼면 무조건 0.5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맞았던 거구나. 얘가 x분포였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평균은 1.5고요. 2.5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래. 그러면 2.5가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2하고 3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칸이지. 표준면차가 1인 거니까. 그럼 걔가 지금 0.3413이었으니까 그 바깥쪽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0.5에서 0.3413을 빼줘서 0.1587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두 집합 x, y를 좀 그려줄게요. 요렇게 x 1, 2, 3, 4 이렇게 이제 있는 거고 여기 y는 0부터 5까지 있죠? 0, 1, 2, 3, 4, 5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1로 오는 이 함수가 f다. 그럼 가조건에 보시면 x가 1, 2, 3일 때 이게 성립한대. 그럼 1 한번 넣어주시면 f의 1이 f의 2보다 작거나 같고 f의 2는 f의 3보다 작거나 같고 f3은 f의 4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되겠죠? 3 넣으시면 여기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조건에 보면은 FA가 나오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런 원소 A의 개수가 한 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이제 1이 1이 오거나 2가 2로 오거나 3이 3으로 오거나 4가 4로 오거나 이런 경우는 딱 한 번만 존재해라 이런 겁니다. 1도 1로 가고 2도 2로 가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우리는 케이스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픽스를 고정시킵시다. 자, 요렇게 1이 무조건 1로 가는 케이스. 그러니까 나조건에서 바라봤을 때 요 A가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한 개인 게 하필이면은 2인 경우가 있을 거고 3이 3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4가 4로 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가정으로 전제를 깔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요렇게 이제 있을 때에 이 장면에서 2가 어디로 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2는 자기 자신으로는 이제 안 가야 됩니다. 그래서 2는 1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로 가야 되는 거야. 2가 2로 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로 나누자. 여기서 얘가 1로 왔을 때에는 자, 3이 어디 갈 수 있지? 3이 여기로 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일 때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4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갈 수가 있죠. 이렇게 더하기 들어갈게요. 그리고 3이 1이 아니라 3이 이번에 2로 오는 경우에는 얘는 하나, 둘, 세 개 하나 줄어듭니다. 3이 3으로 못 오니까 3이 4로 온 경우에는 4도 4로 못 오죠. 지금은 자기 자신으로 된 거 1밖에 없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해서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얘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와서 한 가지밖에 없어서 더해주시면 9 9가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가. 근데 그냥 우리 한 번에 쭉 쓰자. 이렇게 되는 거는 2가 1로 갔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2는 못 가고 2가 3으로 가는 경우에는 3이 3으로 못 가니까 이렇게 오면은 얘 갈 수 있는 경우는 한 개 이렇게 다 쓸게요. 그리고 얘가 1로 오는 경우는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니까 걔도 한 개다. 그럼 이번에는 2가 이렇게 3으로 오는 게 아니라 2가 이렇게 4로 오는 경우에는 그러면 3이 이렇게 두 개를 갈 수 있지만 얘가 이렇게 왔을 때는 얘는 이거밖에 못 가고 이렇게 왔을 때 이거밖에 못 가니까 걔네들도 이제 1씩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왔을 경우에는 얘네 둘 다 이렇게밖에 못 가니까 1이 됩니다. 이게 지금 다 된 거죠.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이 상황과 이 상황은 같은 상황이에요. 자,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어줬을 때에 이 세 개가 이 5개로 가야 되지. 근데 지금 얘네들이 같은 걸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도 얘가 이렇게 가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 1, 2, 3이 1, 2, 3으로 가면 안 되는데 0부터 4까지 갈 수 있는 상태에서 지네끼리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같은 대칭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센 다음에 2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까지는 7, 8, 9, 10, 11, 12, 13, 14 여기까지 14개니까 얘도 이제 14가지가 될 거다.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얘를 한번 세줄게요. 얘는요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어디죠?
1을 절대 못 가고 0 또는 2로 갑니다. 따라서 곱하기 2로 들어갈게요. 그럼 얘도 아까 마찬가지야. 이 4가 갈 수 있는 거 4는 못 가는 거고 3 또는 5니까 곱하기 2로 들어가랬지. 즉 구조적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것만 세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를 우리가 한번 세주면 이번에 3 있죠? 얘가 2로 오는 경우에는 이 4가 갈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이 3이 2가 아니라 4로 가는 경우 3으로 못 가요. 그럼 얘는 5로밖에 안 되겠지. 그리고 이 3이 5로 오는 경우에도 얘가 1로 가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난 겁니다. 자, 따라서 이거 5니까 5, 2, 10 이렇게. 그럼 얘네도 더하면 이제 24인데 다 같이 2배 해야 되는 거니까 4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29번 문제를 좀 지우고 요 30번으로 와서 얘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P가 있다. 자, 주머니에는 숫자 1, 2, 3, 4가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대요. 첫 번째,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자, 만약에 우리가 확인한 숫자가 홀수나 짝수 중에 하나가 나올 건데 홀수, 즉 1 또는 3이 나오고 짝수 2 또는 4가 나오면, 자, 만약에 홀수가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그 홀수만큼 이동하고, 만약에 짝수가 나오면 음의 방향, 즉 왼쪽으로 그 숫자만큼 이동한대요. 이렇게. 자, 이때 이 시행을 4번을 반복한 다음에 점 P의 X좌표가 0 이상일 때 확인한 4개의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는 일단 이 위에 거에서 이 사건을 A, 이 아래 거 사건을 Y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번의 시행 동안에 전부 다 X만 일어난다면 무조건 양의 방향으로만 이동하겠지. 그러니까 0 이상이다라는 이 조건 방열 문제에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얘를 찾아줘야지. 아, 그러면 자, 케이스 첫 번째, 무조건 X 사건 4개만 발생하면 되는 거고 어떤 홀수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풉시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4제곱 16가지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일단 전체 케이스는 4, 4, 4, 4 이렇게 되는 거고 4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4의 4제곱 얘가 전체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케이스 2, 이 X라는 사건이 3번 일어나고 Y라는 사건이 1번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웬만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 3, 3, 3 이렇게 나오고 2 나와도 되고 3, 3, 3, 4 나와도 되고. 근데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언제만 안 되냐면 하필이면 X 사건에서 1들만 나온 거고 Y 사건에서 4가 나온 거야. 그럼 얘 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오른쪽으로 3 가고 왼쪽으로 4만큼 하면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잖아. 그러니까 0 이상이라는 말에 모순이 발생하니까 이런 경우는 빼줘야 돼. 그러니까 원래 이거 전체 케이스는 이 X가 될 수 있는 것은 2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2, 2, 2 이렇게. 그리고 Y가 될 수 있는 거는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4번의 시행 중에서 X가 일어나 자리 골라줘야 되니까 4C3, 즉 4가지로 들어가야지. 이 Y가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를 결정짓는 거. 이런 경우의 수에서 빼줘야 됩니다. 이 케이스 배열하면은 4가지 케이스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은 얘는 2의 4제곱 에다가 2의 제곱까지 하면 2의 6제곱이죠. 64에서 4를 빼면은 60까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3번. 이번엔 X가 2번 일어나고 Y 사건이 2번 일어나면 되는 건데, 자, 이때는 그냥 쓸까요, 순서상을? 얘는 3, 3이고 얘가 2, 2 이렇게 이제 일어나면 되는 거고, 그리고 3, 3, 1, 여기 2, 4 이렇게 이제 일어나면 되는 거고, 3, 3, 4, 4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 1 홀수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여기 2, 2 이것만 와야 되지. 1, 1 오면 안 되는 거야. 끝났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4팩을 2팩, 2팩 나눠주면 되니까 24를 4로 나눠 6가지. 얘는 4팩을 2팩으로 나눠 12가지. 얘도 12가지. 따라서 이렇게 24, 얘까지 하면은 30가지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X가 한 번 일어나고 Y가 3번 일어나거나 Y가 4번 일어나면은 걔는 무조건 음수 쪽이니까 말이 안 된다. 이게 3 하나 나오고 2 나와도 음수니까 0 이상이 안 되니까 이게 끝나는 거예요, 조건 방열에서. 따라서 얘 90, 얘까지면 106. 요게 이제 이 전체 케이스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것 분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확인한 4개의 수의 곱이 홀수여라 이러고 있습니다. 즉 4의 4제곱 분의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무조건 홀수인 애들만, 확인한 4개의 수의 곱이 홀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인 얘 경우만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된다. 얘네들은 짝수가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 따라서 분모 문제에 4의 4제곱 곱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즉 106분의 16. 그럼 2로 약분하세요. 그럼 53
5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해주시면 6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이 선택 과목 미적분 2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는 분모는 우리가 2x로 바라보면 되고 위에는 3x인 거니까 2분의 3,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 값을 구하래. 얘를 일단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은 sin 3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0하고 3분의 파이를 넣어주시면 3분의 파이는 뭐 어차피 0이야. 그래서 0 빼기 그리고 빼기 빼기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다 이제 0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sin 3분의 파이 즉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면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수열 AN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즉 얘가 수렴을 하는 자연수 K는 1이거나 또는 2거나까지 되겠죠. 얘가 3이면은 발산하니까. 그래서 얘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여기다가 넣어서 좀 다시 한번 관찰해 줄게요. AN이 2분의 K의 N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B의 2분의 1의 N 이렇게 밑에 있는 거고 이 위에는 A에다가 2분의 K의 N 더하기 2분의 1의 N 이 값이 2분의 K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케이스 두 개로 나눌게요. 첫 번째 K의 값이 1일 때에는 얘랑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1 플러스 B분의 자, 얘랑 사이즈 똑같으니까 A 플러스 1 얘가 바로 2분의 1이다. K가 1인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2인 경우에 얘랑 계수 비교를 해줘야겠죠. 따라서 A의 값이 1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난 A를 찾았고 A가 1이면 얘는 1 플러스 B분의 2인 거니까 한마디로 4분의 2인 거잖아요. 이 밑에가 4가 돼야 돼. 따라서 B의 값은 3이다. 더해주시면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6번 문제를 볼게요. 자, x는 2,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요거 부피 구하라는 거고 이 자른 당면이 정사각형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x로 세팅을 하면 자, 우리는 2부터 4까지 요 길이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값을 제곱하니까 5-x의 lnx dx 이걸 계산해주면 부피가 되겠죠. 즉 우리는 부분적분을 해주면 얘의 적분 5x 2분의 1의 x의 제곱 여기에다가 lnx가 붙고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렇게 들어가서 2부터 4까지죠. 그럼 얘는 이제 그대로 하고 얘 미분하면 x분의 1인 거니까 5-2분의 1 x 이것만 이렇게 남겠네요. 2부터 4까지. 따라서 얘를 먼저 적분해주면은 5x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제곱 이렇게 이제 될 거니까 얘네들을 여기 적분한 거에서 우리가 빼는 거잖아요. 한 번에 쓰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늘려서 빼기가 이렇게 와.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지. 얘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계산합시다. 자, 4 한번 넣어줄게요. 그럼 20 마이너스 얘는 8에다가 4 들어가면은 ln4니까 2ln2 이렇게 되겠죠? 여기 들어가면 빼기 20 여기 들어가면 4 이렇게 거기서 이제 2는 걸 뺄 거야. 2 한번 넣어주시면 10 마이너스 2니까 8ln이 그걸 빼 이렇게 그리고 2넣으면은 10인 마이너스 10이니까 빼고 여기는 4니까 1이니까 빼기 1까지 즉 얘는 이제 12니까 얘가 24거든요. 24랑 얘랑 계산하시면 16ln2 이렇게 될 거고 얘 마이너스 16 얘 마이너스 6 얘까지 마이너스 7 즉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7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함수 fx와 상수 k에 대하여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역함수를 가질 때 a 곱하기 k의 값을 구하래. 자, 일단 연속 조건 좀 써볼까요? 그러면 여기 k의 우극한 이 값과 좌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f의 k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k를 한번 넣어주시면 2의 3k 마이너스 a의 k가 0이다. 그럼 우리는 일단 이 fx가 0이 되는 그런 순간 즉 2의 3x와 ax가 같아지는 순간을 한번 관찰을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y축 세팅하고 x축을 세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어요. y는 2의 3x 얘는 원점을 지난 직선이죠.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나갈 때 항상 접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럼 접할 때 교점이 만약에 k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fx의 개형이 지금 보시면 여기 지수에서 얘를 빼는 거거든요. 직선을. 그러니까 플러스인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k라는 점을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뺀 함수를 그리면 그게 바로 fx인 거잖아. 여기가 k인 거고. 그러면 뺀 걸 그리면 k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그냥 양수 모양 그대로 나오는데 k보다 작은 쪽에서는 fx를 뒤집으래. 원래는 플러스니까 계속 마이너스인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즉 단조 증가가 되는 이런 그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K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교점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냥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직선이면 안 돼요. 무조건 교점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나면 그러면 여기랑 여기서 우리가 부호가 뿔맞쁘기 때문에 얘가 역함수를 가진다는 말은 단조 증가거나 단조 감소 이런 감성이어야 되는 건데, 얘가 부호가 계속 바뀌고 이 뒤집어지면서도 뭔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역함수 가진다는 말에 모순이 발생하니까 하필이면 여기서 접할 때를 물어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요 관계식 하나 지금 알고 있잖아요. E의 3K가 A의 K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K, A의 K이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가 몇이죠?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그냥 A지 뭐. 그 A라는 건 뭐냐면, 자, 얘를 미분해서 K를 넣은 거랑 똑같습니다. 즉 3E의 3K 이렇게 되겠죠. 이 곡선 2의 3x, 이 미분한 다음에 k 넣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a랑 k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애자. 얘 대신에 얘를 갖다 넣어줍니다. 3ak가 a야. 따라서 3k가 1, 그러니까 k의 값은 3분의 1이다. 여기다 넣어줍시다. 2의 1제곱은 3분의 1a. 따라서 a의 값은 3, 2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곱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2,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함수 얘의 그래프와 함수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만나는 x좌표의 x좌표 중에서 양수인 것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모두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m이라고 하자. 그때 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리미트 시그마 약간 인테그랄 이런 감성이고, 자, 코사인 x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얘를 봤을 때 코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제 있고, 근데 특징 있는 점이 보여요. 2파이를 넣으면 1 나오네. 여기가 지금 2파이가 되는 건데, 여기 2파이, 여기가 2파이, 1이야. 즉, 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게 그릴 건데, 내려오다가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코사인을 계속 그리면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게 될 거다. 그럼 나는 여기서 만나는 요 포인트, 얘가 A의 1이 될 거고, 얘는 A의 2, 얘는 A의 3, A의 4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1은 2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4파이고 여기가 6파이고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얘는 그러면 3파이겠죠? 그럼 A2는 어디 있죠? 얘와 얘 사이에 있어. A의 3은 얘와 얘 사이, A의 4는 얘랑 여기 5파이 사이, 그리고 A의 5는 5랑 6파이 사이죠. 이렇게. 그러면 A의 n이라는 것은 n파이에서부터 무조건 n 플러스 1파이 이 사이에 있는 값이겠구나. 물론 얘가 점점점 가다 보면은 뭐 여기에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대충 눈대중으로 풀 수 있는데, 그렇게 대충 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얘 함수들, 이 an들 일이 교점이죠, 두 함수에. 그럼 여기다가 이제 an을 넣어볼까? an분의 2파이, 이거는 코사인 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이 코사인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 대신에 이거를 좀 우리가 활용을 해도 괜찮은 거지. 그리고 A의 n 플러스 K를 구하라는 거니까, A의 n 플러스 K분의 2파이는 코사인 A n 플러스 K, 요 장면을 우리가 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곱하라고? 그럼 얘를 제곱한 이 값이 내가 필요한 거다. 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이거를 뒤집자. 역수하시면 n파이 분의 1 이렇게 되면서 방향이 반대로 가죠. n 플러스 1파이 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는 an 분의 1 이렇게. 그리고 n 자리에다가 지금 n 플러스 k를 넣어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당겨서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 n 자리에 n 플러스 k, 그리고 여기는 n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가 n 플러스 k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파이를 곱해. 그럼 여기가 2 이렇게 생기면서 2파이니까 파이가 이렇게 까일 거고, 여기도 파이가 까이고, 여기다가 2파이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다 2파이 곱했으니까 파이만 떼주고, 이거를 갖다 제곱하라고 했죠. 이거를 제곱, 이거를 제곱, 이거를 제곱. 그럼 얘가 이거잖아, 문제에서 말하는. 거기다 이제 n까지 곱하래. 그럼 이제 n 곱해주시면 여기 n 생기고, 여기도 n 생기고, n 생기면서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리미트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거,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전체적인 정답을 내가 라지 A라고 하면, 이 라지 A라는 거, 이 등호가 생기죠?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씁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 안쪽에 n 플러스 k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이거의 제곱에다 2까지 이거 전체 제곱이에요. 여기다가 n 이렇게 있는 거고 나는 n분의 1 이런 형태가 지금 필요한 거고 여기 리미트 시그마가 있어. n이 지금 무한대로 가고 k는 1부터 n까지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k분의 2의 제곱 n 이렇게. 자 그럼 나는 이 장면에서 여기 위아래를 n으로 나눌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리미트 시그마에다가 이 밑에는 1 플러스 n분의 k 플러스 1 요렇게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n분의 2가 되거든요. 이거의 지금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 n분의 1의 제곱을 바깥쪽으로 뽑으면 n제곱분의 1로 나가겠지. 그럼 얘랑 만나면서 이제 n분의 1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위아래 이제 n으로 나눠 1 플러스 n분의 k 이렇게 될 거고 여기 2의 이거 제곱 그리고 여기 n분의 1 요런 식으로 세팅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라지 a가 있는 거죠. 리미트 시그마. 그럼 이제 얘를 먼저 우리가 풀어주면 1 플러스 n분의 k를 x라고 놓으면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고 여기는 x분의 2의 제곱 그리고 dx까지 1부터 2까지가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얘는 우리가 4는 밖으로 뽑아. 그리고 이제 x제곱분의 1인 거니까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여기다 1에서부터 2까지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1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즉 얘가 2분의 1인 거죠. 4를 곱하시면 2가 됩니다. 따라서 얘의 값은 2인 거니까 얘가 2로 가는 것만 보이면 이 a의 값은 2겠죠. 일단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샌드위치 정리로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죠. 이 밑에 있는 거 얘를 x라고 넣으면 인테그랄 자 k에다 1 넣고 무한대 보내면 1 그리고 여기는 2까지 그리고 x분의 2에다가 제곱인 거고 얘는 dx로 바뀌는 거니까 똑같은 계산 결과값이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점 0,1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과 이 곡선이 있다. 자, 직선 L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에 직선 L이 이 곡선과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세타라고 하자. 자, F의 4분의 파이가 A일 때에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하나씩 표현을 해볼게요. 얘는 A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원래 얘는 그냥 지수예요. 증가하는 지수 함수인데 밑으로 1만큼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1만큼 내려와서 점근선 세팅 해주시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1만큼 내려와서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0 한번 넣어주시면 원점을 지나죠?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지. 그리고 0,1을 지나게 여기 포인트가 0,1인 건데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그려줍니다. 얘가 직선 L이에요. 이때 직선 L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에 자, 이 L이 여기서 만나는 점을 여기 X좌표 얘 X좌표가 F세타다 요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때 이게 4분의 파이일 때 그럼 얘가 4분의 파이면 이 직선 L이 딱 특정되죠. 얘가 4분의 파이면 기울기가 1인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1이야. 절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즉 얘 있죠. 얘일 때에는 이 교점의 x좌표 여기가 a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f 4분의 파이가 a라는 말인 거니까 우리 여기다가 a를 넣어줘. 그럼 a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다도 a를 넣어줘. 그러면은 e 마이너스 1 따라서 a라는 값은 e 마이너스 2구나. 요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특정한 순간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본 다음에 계산해가지고 마지막에 4분의 파이 넣을 거죠. 그때 이제 얘가 도움이 될 거야. 이 값도 쓰이게 되겠죠. 자, 하나씩 표현합시다. 얘는요, 여기 각도가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절편이 0,1인 거니까 그럼 이제 얘랑 같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2의 a분의 여기 지금 교점 f 세타 넣은 거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f 세타 넣은 거 탄젠트 세타에다가 f 세타 플러스 1 얘네 둘이 지금 서로 같은 상황인 거지. 이제 미분해 줄까요? 얘 미분해 주면은 일단 지수니까 이렇게 써. 그리고 속미분 얘 해주시면은 a분의 f 프라임 세타 이렇게 얘를 죽는 거고 얘 미분하면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탄젠트 세타 뒤에 거 미분 f 프라임 세타 얘는 이제 미분하면 죽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4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얘는요 a분의 근데 a가 뭐였어? 아까 e-2라는 거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씁시다. e-2분의 f 프라임 4분의 파이 이렇게 그리고 얘는 f 여기다 4분의 파이 넣는 거니까 4분의 파이가 a였잖아요.
따라서 얘는 그냥 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4분의 파이 넣어주시면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인데 제곱하는 거고, 그리고 2분의 1이고 역수하는 거니까 그냥 2까지 이렇게 한 번에 오겠다. 그리고 얘는 a라는 값이었으니까 e-2, 그리고 얘는 4분의 파이면 어차피 1인 거니까 f 프라임 4분의 파이,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나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게. e-2분의 2 빼기 1까지 이렇게 하고 얘로 묶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2에 e-2. 그럼 얘 안에 있는 거 좀 정리해주면은 e-2분의 e-2 플러스 2까지, 즉 e-2의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거를 곱한 거니까 양변에 2 떼주시고 얘를 곱하면 e-2의 제곱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겠다. 그럼 지금 얘를 갖다가 루트 씌우라고 한 거니까 얘 없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e-2야.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 제곱해서 더하시면은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자, 두 상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가조건에 보시면, 자, 얘는 뭐냐, 방정식이죠. fx는 얘는 지금 1차 함수야, 그죠? 1차 방정식이고, 근데 fx는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같다라는 이 방정식을 우리가 함수로 풀면은 요 함수랑 얘 원점을 지난 직선, 1차 함수랑 교점 요렇게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런 x값들을 모았더니 0이 되라는, 이게 실수 t의 개수가 1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조건 보시면 f의 2는 이 값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네요. 그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2 넣으시면은 4a 플러스 2b, 요게 2의-2가 2의-1래. 아, 너가 2구나. 그럼 양변을 2로 나누시면 2a 플러스 b가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fx 있잖아요. 이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좀 볼 건데, 얘는요 ax로 묶으면 x 플러스 a분의 b에 e-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b의 부호가 양수일 때가 있을 거고 b의 부호가 음수일 때가 있을 건데, 자, 두 상수 이거에 대하여니까, 그럼 b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 그래프는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여기는 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개형이 이 이차함수의 모양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감소하는 지수가 있으니까 둘이 곱한 거 그래프 빨리 그리는 거, 요렇게 어텐션에서 했던 거,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는 0이야. 그럼 둘이 곱하면 이 포인트에서 0이 될 거고, 부호가 뿔맞붙죠? 얘는 다 뿌리고, 즉 얘 음해무한, x를 음해무한대로 보내면 얘네 둘 다 양해무한대로 발산하네. 즉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의 모양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 b의 값, 얘가 음수기 때문에 요 포인트에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여기가 0이고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는 fx를 그렸어, 개형을 대충. 그리고 a는 양수인 거 아니까? 그럼 얘를 봤을 때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즉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에 뭐 이렇게 접선도 있을 거고 여기에서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이런 애들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얘랑의 교점이 0이 되는 거, 0이 지금 여기 보세요. 얘는 지금 교점이 여기인 거잖아요. 0인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실수 t의 개수가 하나래. 그럼 f't는 얘 기울기를 의미하거든요. 내가 편의상 얘 기울기를 뭐 대충 1이라고 해볼까? 그럼 이거 1인 기울기가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지. 그럼 t 값이 지금 되게 많죠. 여기 t1, 여기 t2 막 이런 감성으로. 즉 얘는, 이 그림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실수 개수가 한 개라는 이 말이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는 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f't가 애초에 이렇게 음수면 말이 안 되죠? 교점이 두 개 나오니까 0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확 쓰거나 또는 여기가 변곡점이 돼서 변곡접선이 되어라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확 서버리면 이 변곡접선보다 기울기가 큰 이 접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t값은 없겠지. 더 너무 커지면 안 돼. 그럼 기가 막히게 여기 0이 변곡접선이 돼버리면, 이 장면이 연출이 돼버리면 이 t는 여기 0밖에 없는 거죠. 다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f'0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해봅시다. 얘를 미분해 줄게요. 일단은 f'x를 해주면은 앞에 거 미분해. 이렇게 해서 b 쓰고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를 미분, e-x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e-x 이걸로 이제 묶자. 그럼 마이너스 ax의 제곱에다가 얘는 2a-b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써.
이렇게 해서 2a-b x 플러스 b까지. 그리고 앞에 거 가만히 있어. 그 뒤에 있는 거 미분 마이너스 2a의 x 플러스 2a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있잖아요.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서 이 안으로 넣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마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얘를 2a 마이너스 x로 묶어주시면 자 얘는 ax의 제곱 얘랑 얘랑 만나면서 마이너스에 4a 마이너스 bx 그리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2b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0 요 원점이 변곡 접선이 돼야 돼요. 여기다 0 넣어서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 0, 0 넣고 얘가 0이 돼야 되네요. 따라서 A equal B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럼 이제 A는 B인 거니까 B 대신에 A 넣으면은 3A가 1이야. 따라서 A의 값은 3분의 1. 그럼 B도 이제 3분의 1이겠죠. 따라서 두 개 더해주시면 3분의 2야. 60을 곱해주시면 4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2024학년도 이 10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능날 꼭 원하는 성적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